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질문에 잘 답하셔야 돼요. 그 답변에 따라서 여러분이 운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오던 운도 도망가게 만드는지가 달려 있어요. 자, 상황을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모처럼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모르는 차가 떡하니 주차를 해놨어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1번, 어머, 내 운이 좀 트이려나 오늘. 기분 좋아. 2번, 뭐야 지금. 아니, 어이가 없네. 이걸 그냥 확.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솔직히 답변하셔야 돼요. 2번이죠. 네, 저 역시 2번인데, 운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역술가이신 남택수님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풍요로운 책의 세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황금후추로 불리는 압구정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역술가이자 투자가이시고 칼럼니스트이신데 남택수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23년간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컨설팅을 했고 사주 명리와 부동산 투자를 접목한 돈 버는 사주 공부 강의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공중파에도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식센스, 무한걸스, 다양한 방송 유튜브에 출연한 바 있는데 역시나 이분 저도 방송 한참 할 때 이분을 알아가지고 압구정에 가서 뵌 적이 있어요. 23년간 쌓이고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돈과 운이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는지, 무에서 유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회사원에서 사업가로, 사업가에서 자본가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운을 개척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정제하고 압축해서 돈과 운의 법칙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드렸던 질문의 답도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운의 방향이 바뀔 때 어떤 패턴이 나타납니다. 어떤 패턴이 나타날까요? 운의 흐름이 나쁜 방향으로 갈 때와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기 전에 반대의 사건을 만납니다. 비유하자면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만나 차에서 덜컹 하고 소리가 나는 시기죠. 그 덜컹 하면서 운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오히려 작은 트러블이 먼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모처럼 외출을 하려는데 누가 내 차 앞에 차를 대놔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운이 좀 트이려나 합니다. 그러고는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전화도 빨리 받고 달려와서 금방 차를 빼줍니다. 운이 좋아지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사실은 기분이 나빠요. 그쵸? 짜증이 나죠? 그리고 심한 분은 사실 별거 아닌데 분노가 확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했을 때 전화 목소리, 말투가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상대방은 잘못한 거 알아, 미안한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본인도 이걸 좀 그 공격을 받으면 같이 이렇게 맞받아치게 되어 있죠. 웬만해서는 공격적으로 나와 그러면 깨갱하고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큼 이렇게 좀 또 같이 분노에 차오른 분들은 뭐야 잘 됐어 너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나한테 고마운 사람인 거야. 운의 방향을 좀 바꿔주는,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어머, 제 앞에 차를 대셨더라고요. 주차하셨더라고요. 차 좀 빼주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 상대방도 어때요? 더 미안해지죠. 그러면 본인도 상냥하게, 그리고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나와서 처리를 해주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운의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좋은 신호가 왔어. 계기를 만들어줬는데 그걸 좋은 방향으로 못 바꾸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만들 수도 있죠.
왜 아까처럼 이렇게 내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차 빼주세요 했더니 그쪽에서 뭐야 이러면서 나오면 같이 이렇게 화닥 붙어서 이제 경찰서 가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좁아지려는 운의 신호를 잘못 캐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뭔가 이렇게 작은 트러블을 누군가 만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어머 감사해라. 이 말부터 하셔야 돼. 어머 나 오늘 좀 운이 트이려나? 왜? 이렇게 유명한 역술가이신 남택수님은 어머 오늘 운이 좀 트이려나?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이분이 진짜 이 사업가 유명한 뭐 보니까 아주 뭐 장난 아닙니다. 뭐 네, 대표들 굉장히 유명한 분들 운 컨설팅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믿어보자고요. 자,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갈 때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이걸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나쁜 방향으로 갈 때는 시작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제안을 받습니다. 나는 대단한 평가를 받은 사람처럼 우쭐해지죠. 그런데 과연 좋은 상황일까요?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대에게 나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대의 제안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3년간 수많은 사람들 컨설팅을 해본 결과 통상적으로 상대의 제안에는 거의 대부분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상대의 운이 나의 것보다 좋다면 상대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아낌없이 활용되겠죠. 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이를 중요한 기회로 여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제안의 대부분은 인생을 상승시키는 기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애도 사업도 동업 제안도 이런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지죠. 유튜브 되게 유명한 유튜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대부분 보시고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유튜버를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를 잘하는 방법으로 강의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뭐 굉장히 유명해서 뭐 유퀴즈도 출연하고 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죠. 그분도 역시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 동업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서 다른 막 유튜브 채널과 다른 사업을 막 키우셨는데 역시나 제안을 받은 거더라고요. 그분도 역시나 다른 사람한테 제안을 받아서 동업을 하신 건데 굉장히 큰 사건에 휘말렸어요. 조금 하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이 힘들어졌죠. 유튜브로도 다시 못 일어설 것 같았는데 역시 그분도 대단한 분이세요. 존경할 만한 분이요. 굉장히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 자체로서는 굉장히 역량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인생에 있어서는 좀 밸런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삶의 행복도나 사업이나 이런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더 좋게 보이고 저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렇듯 그렇게 운이 좋고 대운을 걷고 막 그 운의 기가 강한 분도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쨌거나 활용도가 있으니까 동업을 제안한 거겠죠. 서로 다. 근데 그 활용도라는 게 막 계산이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 먹어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그 제안한 사람도 뭐 같이 가면 시너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네,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우리 같은 사람도 누군가한테 이런저런 제안을 받을 때 우쭐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그쵸 결과를 막 또 상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쵸 뭔가 결과가 뒤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참 좋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뭘 연결해 주겠대. 좋은
뭐 상황을 연결해 주겠대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그분이 나를 활용할 가치는 없는 것 같아. 왜? 갭이 너무 커. 그 사람은 정말 부자고 잘 나가는 사업가고 나는 거기에 비해 완전 깨갱이에요. 뭐 돈으로서는 뭔가 내가 활용할 가치는 없는 것 같은데 내 능력도 그렇게 활용할 가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분명 나한테 제안하는 게 날 활용하려고 계산해서 제안하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연결해 주는 거에 또 좋은 마음으로 같이 덜컥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꼭 돈이나 내 능력을 가지고 활용할 가치를 찾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함께 같이 놀아주는 거, 시간을 투자해주는 거, 같이 술을 먹어주는 거, 옆에 있어주는 것, 같이 뭔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만들고 유흥에 빠지게 만들고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것도 뭔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높은 양반이 나한테 뭔가 일을 연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것도 물론 그분도 이런 계산을 깔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은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제안을 쉽게 수락합니다. 혼자서는 불안하니까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홀로 도전하고 깨지면서 얻는 값진 경험들이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남이 주는 달콤한 기회에는 독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귀인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원수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본인도 스스로 도전해서 깨지고 뭔가 또 얻고 경험이 쌓여서 내공이란 게 생겼을 때 이렇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뭘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거나 뭐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내가 아니다 싶을 때 그 나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사람한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쌓였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니요라고 말했더니 엄청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그걸 두고두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건 역시나 나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적으로 준 게 없는데요. 내 역량으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시간을 줬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옆에 계속 있어 준 거잖아요. 아니, 술은 그 형님이 산 건데요? 그 형님은 술 살 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같이 마셔줬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계속 옆에서 웃어줬잖아요. 맞장구 쳐줬잖아요.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같이 즐기는 거면 괜찮아. 즐거워요? 같이 대화하면서 뭔가 막 순수한 에너지가 막 샘솟아? 그럼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서 힘들어? 억지로 웃어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니요.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뭘 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그렇지 않다, 끌려다닌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결코 여러분한테 좋은 운을 만들어주는 상황은 아닌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데 소소하게 방해받는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춥니다. 자, 중요한 거 소소하게라도 방해받는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춥니다. 긴장을 풀고 생각을 바꿔봅니다. 좋게 풀릴 운인가? 생각하고 도전해 봐도 좋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달콤한 제안을 하면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일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지만 동시에 언제 욕심을 부릴지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괜히 궁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다르게 해보죠. 다르게 해서 감정도 바꿔보자고요. 나쁜 일, 뭔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막 그 감정을 계속 막 나쁜 감정에 막 계속 집중해서 그 마음을 키우지 말고, 운이 바뀌려나?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바뀔까? 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의 운의 흐름이 정말 덜컥 하고 바뀐다니까요. 반대로 뭔가 좋은 제안이 왔을 때에 그걸 또 덜컥 잡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고, 그쵸? 이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현재를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책의 세계였습니다.